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적성에 이렇게 맞아서 그런 데 가서 공부해야 될 또 그런 또 수준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좀 이상하게 좀 변화가 된 또 좀 차별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자사고를 보낸 이제 엄마 아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대학교 입시를 위한 학교를 바뀌게 되고 이제 좀 선진국답게 좀 올바른 교육의 길로 가는 게 좀 평준학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차별하는 것도 맞긴 한데 사람은 다 특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할 수 있죠.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빼고 돈도 없는 애들 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열려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사고를 만들기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죠.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오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학부모단체들의 찬반 맞불 집회가 열리기로 했죠. 비도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D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망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재욱 선수라고 하면 이제 유명한 역도 선수죠. 네. 예, 근데 7전 8기 오뚜기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늘 표현하는데요.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대표팀의 사재욱 선수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7번 수술을 받고도 그 8번 오뚜기처럼 일어선 그 사재욱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77kg급에서 그 전병관에 이어서 16년 만에 금메달을 딴 선수고요. 그 하지만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그 어깨 부상으로는 출전하지 못했고요. 예.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 더 큰 시연에 부딪혔는데 그 경기 도중 팔꿈치가 탈구됐고 그 바벨을 놓지 않고 버티다가 부상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 팔이 덜렁거릴 만큼 큰 부상에 그 역도인들은 그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 사재욱 선수는 한 편의 영화처럼 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지난 6월 역도 선수권 85kg급에서 그 3관왕에 올라서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고요. 네. 그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그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2년 만에. 예. 네. 그 정말 재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답니까? 근데 그 사재욱 선수는 2012년 그 런던에서 돌아와서 7시간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그 학창 시절에 어깨, 무릎 등에 이어서 6번째 수술이었습니다. 그 역도가 싫어져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그 6개월간 막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 2013년에 다시 바벨을 잡았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그 런던 올림픽 비운의 선수로 잊혀지기 싫었고 네. 그 딱 한 번만이라도 온 힘을 다해서 역기를 드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하지만 6개월 동안 쉬니까 그 팔이 굳어서 지난해 3월 7번째 수술을 받았고요. 그 작년 7월 실업연맹 회장대에서 그 생애 처음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77kg급에서 합계 340kg으로 그 3관왕에 오르면서 그 재기를 했는데요. 그 우연히 프로야구 롯데 코치 그 염종석의 사진을 보고 힘을 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작년 7월에 꼴찌를 했고 10월 달에는 3관왕에 오르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이 염종석
그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야구 코치 아닙니까? 염종석 코치가.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염종석 그 프로야구 신인이던 1992년에 그 17승을 올리고 그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하면서 그 롯데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네. 하지만 혹사로 어깨와 팔꿈치를 다쳐서 조금씩 사그라졌습니다. 염종석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인 사지혁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염종석 사진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요. 7번이나 수술을 받은 사지혁 선수는 우연히 염종석 씨의 어깨와 팔꿈치 수술 사진을 봤다. 그러면서 네, 어깨와 맞바꾼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내게도 아시안 게임은 한국 시리즈처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지혁 선수는 태릉 선수촌 근처에 원룸을 잡고 연습생 마인드로 지옥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요. 사지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 따고도 안 울었는데 전국체전 우승 후에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이죠. 여기서 역도장에서 만나셨다고 하는 이게 사지혁 선수의 육성 각오를 직접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일단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었고 서름도 많이 당했었는데 확실한 건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 지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체급을 올린 상황에서 당장 앞에 있는 거는 2000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2016년 리오 올림픽에도 남자이기 때문에 3세번은 올림픽에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사지혁 선수 응원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시안 게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사지혁 선수는 올해 체급을 85kg급으로 올렸는데요. 예. 이영근 역도대표팀 총감독은 합계 380 내지 385kg은 들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사지혁 선수는 6월 역도선수권에서 합계 368kg을 들었는데요. 몇 개월 사이에 28kg을 끌어올린 만큼 또다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예. 경쟁국이 중국과 이란이지만 엔트리와 도핑 변수가 있어서 메달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미인 기술 감독이 있는데요. 이 사지혁 선수 팬이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하늘은 개어있는데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고장차 및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오산나들목과 동탄분기점까지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수원나들목 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수원 뒤쪽으로 1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더 가서도 달래내 고개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속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남권 진입해서 양재대로에서도 사고 소식 들립니다. 둔촌 사거리 쪽으로 둔촌 중흥아파트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조금 전에 났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근으로 지나실 때 더욱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구, 수성구, 이른바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인기 학군 지역, 그리고 특목고, 재수생들의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부의 신으로 유명하죠.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그게 그 대도시하고 읍면 간의 이 표준 점수 평균 차이가 큽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그걸 그냥 교육 양극화라고 네.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예. 근데 그걸 좀 더 넓게 보면은 그냥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양극화돼 있다. 왜냐면 교육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대도시에 뭐 학군이 좋은 이런 곳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그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하니까 예. 학생들 뭐 교육에 대한 열의도 크고 그리고 지원도 너무나 많고요. 예. 그런 뭐 전반적인 것들이 다 관여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네. 사회가 양극화돼 있으니까 저절로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양극화 현상이 눈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특목고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그 중에서도 또 이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이 인기 학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또 역시 이 평균 성적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게 이번에 그 결과 나온 거를 보시면요. 예. 강원도 양구군이 굉장히 그 등수가 높거든요. 예. 그 수능 시험에서 이제 국어 B와 예. 그 수학 A, 영어 B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1위를 차지했어요. 예. 이 강원도 양구군 하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가능했던 게 거기 이제 2009년부터 강원 외고가 생겼거든요. 아. 예, 강원 외고 정원이 100명이고 예. 나머지 일반고 정원이 100명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하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어떤 그 평균을 완전히 다르게 해놓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가 있는 지역은 당연히 성적이 확실히 다르게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다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국공립 학교하고 사립학교 간에도 이 성적 격차가 큽니까? 그건,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게요. 사실 올해 뭐 특이하게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매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에 이제 가는 학생들 보면은 아무래도 교육에 더 관심 있는 이제 가정에서 학생들 보내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부모님들 또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걸 딱 까놓고 이제 그냥 부모님이 대학을 안 나오신 경우와 부모님이 예를 들어 수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하거나 하는데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지표의 상에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발표된 결과 중에는 네. 제주 지역의 수능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주 지역에 이제 국제학교나 이런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그쪽에서 이제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그 교육과정 평가원장님이 예전에 직접 인터뷰로 밝히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제주 지역이 일단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다가 네. 그리고 그 평균치가 그러니까 아주 높은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낮은 학생도 많지 않은 반면 이제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양구군처럼 이제 이거를 특정 지역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놓고 오면 특목고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방 시골 지역인데도 이제 되게 높게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시골이든 도회지든 간에 무슨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네. 학교가 있는 곳, 다음에 또 이 인기 학군 지역. 네네. 게다가 또 이제 재수생들의 이 점수가 되게 높네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일반적인 경향을. 매년 이제 늘 그래왔어요. 재수생이 늘 이제 성적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통계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골 지역이 높다 이것도 그런 특목고 요인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도 사실 재수하는 학생들을 보면 아예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재수하지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아깝게 이제 그 결과 안 좋게 나오고 또 재수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년 동안 학원비며 교재비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고소득층에서만 재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수하는 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거는 이제 맞지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 양극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네네. 소득 양극화, 뭐 경제 양극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네. 결국 이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 사교육이 당연히 큰 영향을 차지했는데요. 네. 근데 그것 또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사교육만이 요인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사교육이라고 보시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좋은 강의 들을 수 있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여건과 그리고 이제 주변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큰데요. 학생들 저희도 멘토링하다 보면 네. 주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냐 아니냐에 따라 그 학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특히 시골 지역은 좀 많이 열악한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획일적인 뭐 입시 공부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 대학교가 무슨 이제 평생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대학교를 안 나고 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 이게 흉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네. 사실 길게 못하시겠지만 근데 네. 저 강성태 대표께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는 교육봉사 동아리였고요. 좀 형편 어려운 이제 후배들을 돕는 대학생 동아리였는데요. 예. 지금 이제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는 지방 학생들이 특히 뭐 명문대생이나 이렇게 대학생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예. 저희 대학생들의 공부법이나 동기부여 영상을 이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네.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국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멘토링 받는 것과 이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요. 네. 그렇게 학생들 멘토링 하실 때 말이죠. 네네. 점수만 무조건 올리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네네.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습니다. 맞는 예.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네네. 저도 시학생들 데려놓고 뭐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친형 멘토링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진짜 형이나 언니 오빠처럼 이렇게 네. 하면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따르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같이 제 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네. 간단히 말이죠. 이 수능이, 금년 수능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네네.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네네.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오늘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예. 너무 쫄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이터 때문에 막 나는 지방에 있으니까 왠지 많이 뒤쳐져 있고 이런 생각이 되게 발목을 많이 잡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별거 없습니다. 강남 지역에 뭐 학생들 좀 많이 만나보고 하지만 네. 거기도 못한 학생도 많고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차곡차곡 부족한 부분 채워나간다고 하나씩 생각하면은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와 공부에 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모르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형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8584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군요.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특별법 제정이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문제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철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영 의원도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5사람이 모두 오늘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을 하게 됐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6558번님께서는 만나야죠. 세월호 사고 초기 애통한 마음으로 팽목항으로 달려갔던 그 심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7854번님께서는 전국에 단식 농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분들 모두를 만나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군요.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남자 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수도권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됐네. 이게 좀 탄력적으로 좀 바뀐다면서요? 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속출하면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가철과 방학이 끝나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5천여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지역에서 그 35개 노선에 버스 89대를 더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버스를 늘려서 66개 노선에 모두 200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입석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결국 입석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사기성 기업 어음, 또 회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1조 3천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검찰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이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면서 이렇게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현 회장은 지난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부실계열사 기업어음 회사채를 발행해서 판매했고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 계열사에 6천억 원 상당의 부당 지원과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고요? 네, 올해만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61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이것은 그 65세 이상 노인 중에 9.6%에 해당이 됩니다. 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비율은 2020년에는 10%대로 2050년에는 15%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대에서 2050년 5%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럴 때 치매를 줄이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네. 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해 12조 원에 달했는데 2050년에는 4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전 세계로 공포로 몰아넣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G맵이 개발이 되면서 진정 국내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는 정부가 에볼라 확산 막겠다면서 수도 멀노비의 일부 지역을 봉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폭력 시위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분쟁 지역에 관한 전문가시죠. 네, 김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에볼라로 이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라이베리아. 그런데 일부 지역을 이렇게 봉쇄했습니까? 예, 지난 16일에 에볼라 그 바이러스 치료센터가 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환자들이 집단 탈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부에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숨어서 또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또 감염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도 일부 지역을 봉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부 환자들을 좀 찾아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온 상황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발표했을 때 30명 정도 환자들이 탈출했다는데 지금 17명이라고 또 숫자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환자들이 그 지역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폭력 시위를 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 그쪽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당들이나 이런 민간 신앙 그런 것 때문에 잘못하는 경향이 많고요. 네. 이번 시위를 또 이제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당들이라고 현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19세기에는 종두법이 처음 나왔을 때 무당들이 한양에 있는 무당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저항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맹률도 높고 또 가난하고 어딘가에서 지식을 배운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당이 하는 말이 이제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걸린 환자들의 모습이 이제 끔찍하다 보니까 악령에 씌었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더 믿기 쉬운 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당들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밥그릇 싸움 같이 그분들은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루머나 헛소문들을 많이 좀 퍼뜨려서 의사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져온 진원지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걸린 그 사람 환자들을 지금 여기 우리 마을에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헛소문들이 돌아서 동네 주민들이 그 치료센터를 공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의사하고 무당하고 싸우는 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정면전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는 그런 객관에 있을 거다. 예. 참, 그 희한한 일이네요. 참, 그 문맹의 영향이 크네요. 네.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예, 최고 90%까지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좀, 그건 아니라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
40%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이제 무당의 푸닥거리를 받거나 그랬을 때 90%고요. 제대로 현대의학의 시설을 받으면 25%까지 내려갑니다. 말라리아 치사율이 40%니까 말라리아보다 사실은 더 치사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명의 수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빈곤이나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치사율이 좀씩 틀려지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해서 지맵이 WHO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잡히나 보다. 뭐 이런 추측,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이제 국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약품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투여는 됐지만은 네. 이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동물 실험까지는 했더라고요.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요. 실제 미국 의사 같은 경우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미국 의사에게 투여됐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스페인 신부님도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리셨는데 이분한테는 또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WHO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거라도 좀 쓰자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쓰기로 결정을 했지만 역시나 지금까지 과학적인 근거로 임상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맵이 거의 동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이 지맵을 구하는데 지금 전부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특효약이 앞으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확보하려고 이제 선진국들이 이 지맵을 사기 위해서 그 가격도 뛰겠고 또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빈곤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뜻하지 않게 다른 제약회사를 배불리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재기도 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사재기뿐만이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각국이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라면 뭐 좋은 일이지만, 하여튼 실험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앞에 25%까지 치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제대로 된 현대의학 시설에서 수액과 그다음에 의료진이 갖춰진다면 25%까지 충분히 내려가는 그런 병입니다. 백신 개발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저번에는 그런 우간다에서도 작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백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이 사재기를 할 정도로 이제 팔리는 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백신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리카 같은 서아프리카 특히 아주 비상에 걸렸는데 이렇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그 무지 때문입니까? 예, 무지와 가난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런 경로로 걸리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의료진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말로 전해주기 전에는 전파하는, 이런 예방대책을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해를 또 못하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밀림이나 이런 데서 나는 그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쥐도 먹고, 원숭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숙주였을 때는 굉장히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앞에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무당들이 또 설치됐다는데 왜 무당이 이렇게 많아요, 거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모든 일들이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네, 말씀해.
그러니까 내전도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오늘 전투를 나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무당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이라든가 또 언제 이제 사람이 장례식을 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도 무당이 항상 이렇게 동원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몇천 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현대의학과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은 그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번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됐지만 앞으로 그 아프리카 지역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단박에 가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이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게 조금씩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초기에 진압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아프리카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인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바이러스가 에볼라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정글 속에 굉장히 많이 잠재돼 있고 우리 인간들이 다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개발로 밀림 속이 이제 파헤쳐지고 또 인간들이 밀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들 감염이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앞으로 아프리카와 함께 뭐 이렇게 개발이라든가 할 때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참 아프리카에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도 그렇고 또 무슨 선교 목적으로 가셔서 종교적인 이유로 가셔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네요. 정말 이렇게 결국 무당과의 싸움이네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이제 문명화되면서 알겠죠. 이런 것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 생각을 한 번에 단박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서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부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나이지리아까지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이 생겼고 또 12명 중에 지금 4명이 사망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 그 3개국보다는 나이지리아가 조금 더 문명화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는 이것이 바이러스고 또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납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2명에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거고 그래서 서아프리카 3개국이 굉장히 낙후되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그 무지와 가난이 결국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지금 계속 확산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인 해결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명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지금 동남아 쪽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실 초창기에는 말라리아나 라사열 같이 증상이 다 비슷해요. 좀 열이 살짝 나고 감기 기운처럼. 그래서 이건 잠복기가 3주거든요. 21일. 그래서 21일 동안은 격리를 시켜서 상태를 보고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관찰을 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에 들어오는 서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 21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나도 지금 꾸준히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찰하고 있고요. 현재 284명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요. 서아프리카에서 다녀오신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284명이에요? 예, 284명을 현재 지금 잠복기 동안은 수족 조사를 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에볼라 증상으로 발견되는 건 없다,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현대적인 의학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치사율이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그리고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현대적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또 이제 열대 지역에서
자생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열에는 강하지만 또 추위에 또 약할 수도 있어요. 아직 연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기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바이러스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이 바이러스가 자생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베트남이나 비얀마에서도 좀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역시 그 기온이 그쪽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덥고 말씀하신 습하고 것처럼. 이런 네. 지역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자기하고 비슷한 환경, 그 최적의 환경을 찾았을 때 이게 확산이 많이 되는 거고요. 네. 한국처럼 이제 뭐 겨울이 오거나 이러면은 아마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지역에 관해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명률을 좀 떨어뜨리고요. 문명적인 수준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그 장기적으로 그런 과제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검역 체계는 지금 상당한 수준이니까 걱정 좀 덜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같은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는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서아프리카 쪽을 가면서는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서아프리카 가는 인구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있으신가 보죠? 예, 뭐 어떤 사업이나 뭐 그런 차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지 교민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계속 이제 잠복기 동안 좀 추적 조사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발견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발적인 신고예요. 자기가 이런 자발적인 신고? 예, 본인이 서아프리카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갔다가 이렇게 오면 사실 추적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잠복기 동안은 네. 본인도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일지 아닐지 관찰을 좀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확산이 되지 않지 그걸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갑자기 큰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게 본인 자신이 사는 길이네요. 네? 가족들도 덜 위험해지는 거죠. 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물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공간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도시에서는 세련된 SUV가, 여행 갈 땐 더 넓은 SUV가 필요하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3열 시트, 동시에 공간의 넉넉한 표지. SUV 2대의 효과. 맥스 크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박근혜 대통령은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나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정치권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할 필요는 없다. 등 찬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583님께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웅진, 장미진, 작가 허순영,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조연이었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